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김민선 교수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소속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나요? 대인관계에서는 배려와 이해, 회사에서는 헌신과 충성처럼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소속될 수 있다고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그 익숙한 관점을 잠시 내려놓고 나를 중심으로 두고 소속감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시작으로 최근에 들었던 기분 좋은 말이나 행복했던 순간을 잠시 떠올려 볼까요? 오랜만에 모임에 나갔더니 친구들이 야, 너 얘기하고 있었어. 안 그래도 보고 싶었는데 딱 나타났네. 이러고 반겨줄 때 기분이 좋죠. 환영회에서 누구씨가 와주니까 분위기가 확 살아요 라는 말을 들으면 어깨가 한껏 올라갑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고민글에 누군가가 남긴 공감 가득한 댓글 한 줄이 나 혼자 아니었구나 라는 마음을 들게 해줄 때도 있습니다. 취업에 실패했는데 친구나 가족이 아유, 그 회사가 복이 없지, 너 같은 인재를 놓치다니 해줄 때 우리는 이런 순간들 속에서 따뜻함과 행복을 느낍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요즘 고생이 많지, 그래도 내가 와서 팀 분위기가 달라졌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프로젝트 발표 중에 다른 팀장이나 팀원이 뭐뭐씨 덕분에 잘 마무리됐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언급해 줬을 때 우리는 자신이 이곳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존재감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말이라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소속 욕구가 단순한 사회적 욕구를 넘어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동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람은 단발적이고 피상적인 관계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배려받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지닌 존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뮤직 페스티벌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도 단지 음악을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같이 음악을 즐기고 무언가 일부가 되는 그런 감각을 경험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속감을 느낀 팀은 사고 현장에서 서로의 안전을 더 많이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의 일부임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소속감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중 로버트 드니로와 앤 해서웨이가 출연한 영화 인턴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영화는 70세에 은퇴한 남성 벤 휘태거가 젊은 CEO 출신 오스틴이 운영하는 스타트업에 인턴으로 입사하면서 겪는 변화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대 차이와 업무 방식의 차이로 낯설고 어색했던 관계였지만 벤은 특유의 따뜻함과 지혜로 동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점차 그는 조직 내에서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면서 벤 역시 다시금 소속감을 느끼며 삶의 의미와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이 영화는 소속감이 단지 집단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존중받고 필요로 되는 존재로서의 감정이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소속감은 우리에게 정서적 안정과 함께 삶의 방향성을 되찾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영화 속 벤은 은퇴 후 소속감을 잃은 채 공허함과 외로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인턴으로 새롭게 일하게 되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통해서
정서적 활력을 되찾고 다시 삶의 활력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아침 일찍 출근해 모든 직원의 책상을 정리하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장면은 그가 소속감을 회복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한편 소속감의 결핍은 개인의 정서적인 고통을 넘어서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소속감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놀이나 허츠에 져서 고립의 시대에서는 SNS 등으로 초연결된 현대사회에서 실제로는 더 깊어지고 있는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소속감이 좋은 걸 알지만 때로는 소속감이 구석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다수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서 나의 욕구를 희생하거나 타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소속감을 어떤 집단에 속해 그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혼란입니다. 그러나 소속감은 결코 억압적인 구속이 아닙니다. 하은소, 이혜림, 김수경의 혼자 일하는 청년들은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연구에서는 청년 독립 노동자 25명의 사례를 통해서 혼자 일하지만 여전히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욕구를 탐색했습니다. 최근에는 고용 형태의 변화로 인해서 1인 노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우리를 지향하는 관계지향적인 욕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거나 느슨한 연대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연결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일해도 우리는 우리를 원한다. 카페에서 혼자 노트북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사실 연결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내 페이스대로 연결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자율성과 연결,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소속감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구글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는 이 질문에 대한 실질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구글은 2012년부터 약 180개의 팀을 분석해 효과적인 팀의 조건을 연구했는데요.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심리적인 안정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신뢰성, 구조화, 명확성, 일의 의미, 일의 영향이었죠. 흥미로운 점은 팀의 효율성과는 관련 없는 요소로 팀원들의 외향성이나 개별 성과 또는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는지 여부가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심리적 안정감과 신뢰감이 있는 팀은 프로젝트 완성도가 19% 더 높고 혁신성이 31% 더 높으며 이직률은 27%가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몰입도는 무려 3.6배나 높았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과 신뢰감은 단순히 불만을 말해도 괜찮다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경청되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소속감의 핵심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생각을 말할 수 있고 그 말이 무시되지 않고 공동체에 대해서 존중받는 경험이 반복될 때 나는 이 집단의 일원이고 이곳에 존재해도 괜찮다라는 감각이 형성이 됩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는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른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그것이 분명 소속감을 경험했던 기억일 겁니다. 소속감은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고생 많았어 라는 말에서 너 생각나서 연락했어 라는 메시지에서 혹은 함께 웃고 나는 짧은 대화 속에 스며듭니다. 우리는 때로 소속감을 나를 지워야 하는 감정으로 오해하지만
진정한 소속감이란 내가 나답게 존재하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가 존중받는 관계에 환대받는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당신이 있어 더 따뜻해진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소중한 연결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기 바랍니다. 저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